안녕하십니까. 사역신 CBL 5팀 스마트 모빌리티 세종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중간 발표 피드백, 연구활동, 교내 자율주행 버스 운용을 위한 제반 준비 계획,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연구 결과 4가지 파트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피드백입니다. 이전 발표회에서 받은 피드백을 듣고 중간 발표회의 목적은 주제를 자세히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를 어떻게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가임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최종 발표회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이를 사회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여는 데 초점을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맨드 솔루션과 고대 세종 당국과의 협의 및 운행 가능성을 실현할 계획을 수립하기로 전략을 수정하였고, 전환된 프로젝트 목표 수행에 요구되는 과제와 임무에 맞춰 팀원들의 역할 재배치 및 일정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전환된 목표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시 검토해보니 RIS팀의 니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RIS팀은 학생들이 자율주행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자율주행을 설계해보고 연구한 내용을 교내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많은 기술 영역에서 학생들이 투입되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보기로 하였고, 그 업체와 RIS팀이 협업을 돕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는 RIS팀과 협업할 업체로 세종시 자율주행 버스 운행기업 언맨드 솔루션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맨드 솔루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한 업체에서 지원받는다면 학생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를 주문 제작할 수도 있고, 영역 간의 호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언맨드 솔루션은 위더스로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내 운행과 도로 운행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RIS팀에 전달하였고, RIS팀은 학생들이 자율주행 업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언맨드 솔루션과의 인터뷰를 통한 통찰입니다. 제반 준비 기간의 필요성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솔루션 적용, 안정화, 서비스 시나리오 결정,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자율주행 셔틀은 정밀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정밀지도는 센티미터급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지도를 작성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요소도 모두 포함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 보험, 제도적 문제의 선결적 준비에 대한 답으로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 차량 전용 보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 셔틀을 적용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자격 및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시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책임질 보험사가 없다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용 비용적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는데 언맨드 솔루션은 한 달에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 차량이 없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행정 절차, 서비스 수요 파악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어떻게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했고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교통대는 코넛 모빌리티 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개발과 함께 항공, 철도, 육상 분야 자율주행 관제 실습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2017년부터 국내 최초 캠퍼스 내 레벨 3 자율주행을 선보였고 2만 시간 무사고 운영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21년에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여 레벨 4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교내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주행하고 있는 국내 첫 사례가 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통대에서는 스마트 챌린지와 같은 국책 과제에 선정되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1년부터 지금까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레벨 4의 자율주행 셔틀을 국내 캠퍼스 최초로 운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기대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면서 모인 데이터는 교내에 구축된 관제센터에 저장되어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을 할 때 직접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외주업체에게 맡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의 도입과 운영 문제를 해결한 두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니 우리 대학에서도 비용적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자율주행 셔틀을 실제로 도입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와 같은 학부생의 국책과제 수주 노력으로 비용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 도전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계획입니다. 제도적 문제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셔틀을 교내외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객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주행 셔틀을 적용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자격 및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솔루션 적용, 안정화, 서비스 시나리오 결정,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성으로는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 차량이 없는 실정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행정 절차, 서비스 수요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챌린지 사업에 도전하여 교내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실현을 목표로 사업비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화 레벨에 따른 적용 기술을 고려하여 주행 환경의 특성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한 솔루션이 적용된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과 솔루션 제공자를 통해 해당 운행 경로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 주제로 우리 팀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활동들은 추후 미래 모빌리티 개념의 확장,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과 연계한 정보들을 축약해 대중들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오해와 안정성 등에 대한 홍보 활동들을 진행한다면 이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한 분야라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깨닫고 느낀 점은 대한민국 법률이 현대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거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점을 갖게 된다면 미래엔 관련법이 개선될 것이고, 보다 진보된 교통 모빌리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고 탑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